자, 시작하죠. 이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네. 소개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막 설레기도 했고요. 이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요. 네. 이 영화를 소개할 수 있다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오.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올해 새해 이제 시작하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감히 선물이란 걸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영화가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선물로 네.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영화다 이거 아니에요? 네. 아직 올해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1일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올해 본 최고의 영화입니다. 이게 한 뭐 12월 21일쯤 되면 좋으련만 1월 21일밖에 안 돼갖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소극장 콘서트 하는데 거기 다녀왔어요. 네. 그 중간에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뭐 얘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김종진 씨한테 얘기했죠. 야, 진짜 공연을 좀 일찍 가가지고 네. 처음부터 지켜봤거든요. 네. 진짜 좋은 거예요. 저 너무 잘하고. 그래서 네. 야, 2019년 들어 본 공연 중에 최고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근데 그거는 실제로 그 공연에 좋아서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근데 2019년에 처음 본 공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영화가 참 좋은데 아직 이게 한 달도 채 안 지나서 그게 뭔가 없어 보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저는 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작품입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네. 근데 진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연이 네. 정말 좋았어요. 그쵸. 근 몇 년 사이에 본 공연 중에. 와. 저도 이 영화가 마무리해야죠. 예. 저도 이 영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제목도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게요. 제목이 가버나움. 가버나움. 네. 아, 이게 C로 시작하는데 이거 가버나움으로 발음이 되나요? 예, 이게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뭐 다른 자료 보면 보통 뭐 카파르나움 이렇게도 많이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카파르나움 해놓고 가로 열고 가버나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기를 같이 써놨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언어권에 따라서 그 발음 방식이 좀 다른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실 뭐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 사실은 자료를 보고야 알았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도시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의 성경 속의 의미만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쪽 그 중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성경 속에서는 마치 예수의 기적이 많이 행해지고 쉽게 말해서 예수로부터 좀 기대와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예수를 이렇게 실망시켜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멸망한 곳이라고 약간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의미의 도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중동 지역에서는 관용구로 그래서 약간 카오스나 약간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영화의 배경이 중동이고 그중에서도 레바논이고 레바논의 베이루트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레바논의 여성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그 나딘 나바키라고 하는 이 여성 감독이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제 떠올리고 영화 제작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였대요. 이것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들에게 어떤 작은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영화. 그래서 그 제목은 가버나움이라는 조금 낯선 제목을 갖게 되었고요. 네. 이게 지난해죠. 지난해 칸느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어요. 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뭐 칸느 영화제를 한 번은 가봤지만 의례적으로 기립박수를 쳐요. 그렇다면요? 네. 끝나면 그냥 기립박수를 쳐요. 그래서 사실 칸느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라는 어떤 마케팅이 약간은 그렇게 뭐 그래? 라고 이렇게 신기하거나 모든 영화에 기립박수 치는군요. 뭔가 이렇게 뭔가 아주 남은 안 받는데 혼자 기립박수를 받은 것처럼 오해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칸느 영화제에서는 의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으니까요. 수고했다는 표시군요. 예. 하지만 이 영화의 기립박수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좀 달라요? 보통은 한 5분. 예.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게 한 5분 치면 손바닥 아프잖아요. 5분도 대단한 건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의례적으로 한 5분 안팎으로 박수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15분.
이거는 15분 동안 박수 쳤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칸네 영화제에서도 이례적인 사건이었고요. 오. 실제 지금도 그러니까 동영상 사이트에 가버나움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네. 칸네 영화제 당시에 이렇게 박수 치고 그 박수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주연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약간 과장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칸네에서도 이례적으로 긴 박수를 받고 결국 작년에 심사위원 상까지 받았고요. 얼마 전에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최종 후보에 오. 올랐고 네. 아마 내일 모레 이제 한국 시각으로 내일 모레 아카데미 최종 후보가 발표되는데 예. 제 예상은 아마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오르지 오르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야, 1분 50초 박수 치기도 이게 어려운데 네, 15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영상을 보면 특히 아마 영화를 보기 전에 기립박수 받는 영상을 보면 네. 뭐 박수 많이 친다 정도로 그냥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박수 받는 장면과 그 박수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 이 영화 속의 주연 배우죠. 네.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울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울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레바논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네, 가끔 저 축구할 때 레바논하고 그렇죠. 네, 경기하긴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다 왠지 같은 큰 차이를 잘 모르고 존재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요. 레바논, 이란, 뭐 이라크, 쿠웨이트, 왠지 다 뭐 요르단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는 확실하게 구분돼요. 네. 축구 때문에. 축구 너무 잘해가지고 이란 뭐 알리다에이 막 이런 애들 아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나라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왠지 뭐 다 같은 말 쓸 것 같고 다 막 같은 종교일 것 그렇죠. 같고 막 그렇잖아요. 레바논 특히 레바논, 바레인, 요르단 뭐 이쪽이 좀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박종욱 PD가 쓴 책이 있어요. 여기서 중동은 왜 싸우는가? 네. 이거 한 권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중앙아시아 특히 중동 이쪽에 네.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국 여행할 때 우리를 마치 중국과 그리고 저 남미 예전에 여행할 때요. 그렇죠. 마치 중국이랑 일본이랑 우리가 다 같은 언어를 쓰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다 붙어가지고 네. 같은 나라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왠지 기분 나쁘고 발끈하는 기분을 그렇죠.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역시 그들에게 똑같은 그런 무례함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영화는 레바논이 배경이긴 하지만 레바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레바논을 배경으로 펼쳐지지만 레바논 사람들만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칸네 영화제에서 15분의 박수를 받은 작품이고 그렇겠네요. 예. 제가 감히 올해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될 겁니다. 또 김세윤 작가가 네. 허언 이런 거 안 하는 분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한 두 번 세 번 말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은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의 줄거리 앞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네. 영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 영화가 이제 처음 뭐 조금 시작하고 나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되는 부분이 가면 한 아이가 이제 법정에 들어와요. 근데 수갑을 차고 있어요. 꼬마가. 예, 그럼 뭐 그걸로 보건데 그냥 구경만 온 아이는 아니고 네네. 뭔가 죄를 저질러서 수감된 아이겠죠. 그렇겠죠. 애가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저런 아이는 보통 미성년자는 죄를 저질러도 그렇게 갇히거나 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도 사실은 약간의 문화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이는 12살로 추정되는 아이예요. 12살로 추정된다는 건 출생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의사가 이제 그 대충 아이의 성장 발육 상태를 본 결과 12살로 추정되는 자인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쨌든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복역 중인 아이예요. 네네. 근데 이날 열린 재판은 이 아이가 피고인석에 선 재판이 아니고요. 이 아이가 원고석에 서는 재판입니다. 누굴 고소했어요? 이 아이가 감옥 안에서 누군가를 고소해서 그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누굴 고소했냐면 피고석에 이 아이의 부모가 서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봐요. 아니 너는 왜 부모를 고소했니? 그러면 이 아이가 얘기하죠. 저를 낳아줬기 때문에. 이게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자기를 낳아줬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아이. 고소했다. 이 아이에게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고소하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 이야기이고
엄청난 라스시를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가볍진 않네요, 영화가. 예. 가볍진 않은데요. 이게 또 마냥 무겁지만도 않아요. 그게 그래요? 그 이야기는 음악을 듣고 그러죠. 말씀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음악을 감독의 남편이 직접 그 만들었는데 영화 장면 장면의 음악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가져온 곡은 바로 이 주인공 자인, 그러니까 12살로 추정되는 소년의 이름이죠. 네. 네, 그래서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서 자인이라는 곡을 가져왔고요. 결국 주인공의 이름이면 뭐 네. 자인의 테마군요. 예, 이 음악이. 그 정도 될 겁니다. 할레드 모자나르가 작곡한 자인이라는 곡입니다. 할레드 모자나르. 네. 자, 자인 듣겠습니다. 요 CD 플레이어 있는 거죠? 예, 예. 네. 네, 음악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자, 영화 가버나움 사운드트랙에서 할레드 모자나르의 자인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만든 그 나딘 라바키 감독은 배우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영화에 짧지만 출연도 해요. 어. 바로 이 주인공 자인이 부모를 고소하는 법정에서 자인의 변호사로 출연하는 분이 이 영화를 만든 네. 바로 이 영화의 감독입니다. 근데 감독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자신은 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 살고 있는데 예. 거기 거리를 다니면 시장을 다니면 그냥 흔히 말하는 그 홈리스 아이들이 계속 이제 그 거리에 보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고 해요. 감독의 인터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예. 우리는 차를 타고 아이들을 지나쳐 버리기만 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먼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이 늘 했던 말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불행이고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래서 그런 취재 결과를 통해서 아이가 부모를 고소한다는 설정 하나를 이제 시나리오에 쓰게 네, 되고요. 네. 그 외에 나머지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은 실제로 베이루트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영화에 담은 거고 이거를 연기하는 걸 배우에게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주인공 자인을 연기한 배우도 시리아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던 실제로 12살로 추정되는 소년, 영화 속 이름과 똑같은 자인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이 배역을 맡겼고 네. 그 자인이 나중에 이제 그 길에서 만나는 라힐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불법 체류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을 연기한 배우 역시 실제 아프리카 출신 불법 체류자. 그 전문 배우들이 아니네요. 예. 네. 그래서 카느 영화제 끝나고 나온 15분의 박수에는 그들의 연기에 대한 박수가 저는 12분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지 싶을 정도의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작품을 SNS에 먼저 올리면서 뭐라고 썼었냐면 그게 사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낌 그대로인데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무겁고 슬픈 얘기일 거라는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고 분명 가슴 아프고 슬픈 영화일 거라는 각오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는 약간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단히 하고 내가 영화를 보는 이 2시간이 쉽지만은 않을 거야. 예. 이걸 내가 잘 그래도 좀 견뎌보자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슬플 건 알았는데 네. 이렇게 힘이 넘치는 영화일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마냥 슬프고 뭐 불쌍한 사람들 이야기만 담아낸 건 아니고요. 순파로만 갔으면 이 좋은 영화가 안 됐을 텐데 분명히.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아까 제가 자인이라는 테마곡을 들려드린 것처럼 보통 이런 영화를 정말 힘들게 만들려면 음악도 최대한 절제하고 그렇게 아마 찍었을 텐데 이 영화는 감독이일수록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최대한 대중적인 그런 만듦새를 가미를 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라스트 씬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휘몰아치는 그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 끝나고 나면
할 수만 있다면 15분 박수 치고 싶었고요, 저는요. 그리고 그 박수가 괜히 불쌍해서만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불쌍해서만 나오는 눈물이라기보다는 미안한 반, 그리고 영화 속 그들에 대한 고마운 반으로 네. 흘리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관객이 보통 이런 영화 보면 자기는 다 배심원석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죠. 네. 난 한 발에 빠져서 예. 얘네들의 삶을 관찰해 보겠어. 근데 이 영화는 약간 그런 배심원석으로 물러나려는 관객의 옷깃을 부여잡고 피고인석에 데려다 앉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영화의 그리고 진정한 감독은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 진정한 감동이 있어요. 그게 한국 개봉 버전에 추가된 엔드 크레딧이 있는데 그 엔드 크레딧까지 쭉 다 보고 나오시면 어쨌든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감독이 전하고 싶었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금은 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마치죠.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영화 중에 하나였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서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 중에 한 명의 삶을 구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뭐가 달라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영화가 있어서요. 2005년에 콘스탄트 가도너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 레이첼 와이즈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아이는 구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대사를 해요. 똑같이 옆에 남편이 이 아이를 언제 다 구해. 다 못 구해라고 얘기할 때 그래도 지금 눈앞에 있는 아이는 구할 수 있으니 한 명이라도 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흐르던 이 곡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백햄에서 한번 틀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케냐 가수고요. 아윳 오가다의 코스비로라는 노래고요. 코스비로는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코스비로. 그래서 케냐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부른 이 곡 한번 같이 듣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